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12시가 됐네요. 예,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심야 라이브를 하다 보면요.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참 많이 나요. 네, 우당탕거리는 소리 안 나오게 만들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예, 그 쉽지가 않네요. 자, 예고해드린 것과 같이 두 번째 순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국방 라인, 안보 라인에 대해서 외신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외신은 전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경 대변인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휴, 참. 예, 요새 라이브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밤늦은 시간인데. 뭐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올려주신 댓글 보면서 네.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방송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선배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세요? 어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야, 으아!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나가지고. 아무튼, 제가 되게, 으아 이렇게 예, 야, 으아!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내용은 되게 시원시원했고 아주 재미있게 들으면서 웃으면서 한참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는군요. 저는 참 피눈물이 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저희가 화낼 거를 대신 화를 다 내주시니까 이야, 으아! 이렇게. 네. 야, 으아.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네. 그 말씀 했습니다. 네. 자, 사실 참 제가 어제 가평경찰서 다녀오면서 어제 스트레스 예, 엄청 많이 진짜 받으셨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제 개인과 관련된 일로만 갔었어도 좀 열받았을 건데 네. 거기서 들었던 내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직 내란 확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 말 듣는 페이스북에 순간에 글 올린 거 그 순간을 확인했습니다. 듣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여기서 패야 돼? 이 경찰관을 오늘 패고 나가다 그냥 여기 긴급 체포하면 당해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었어요. 팰 정도의 막 소리는 지르셨을 거라는 막 상상이 되는데. 소리는 안 질렀어요. 안 지르셨어요? 제가 지를 수 있는 최대치는 안 질렀어요. 제가 지를 수 있는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질렀어요. 방송 기준으로 했을 때 방송에서 지른 거의 중간 절반. 방송에서 지른 거의 한 60%. 많이 지르셨네요. 예. 제가 지르는 근데 제가 실제로 내 자랑하는 거 아니고 목소리 2배 더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담이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장윤진 기자님 진짜 패고 싶을 듯합니다. 패고 싶었어요, 진짜. 네. 자, 얘기가 옆으로 좀 새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외신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 그리고 국방비에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국방부와 네. 국방비. 그러니까 국방부라고 한다면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로이터에서도 이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우리 네. 국방부 장관. 네.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지금 있지만 아직 장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임명이라고 해서 임명이라고? 네, names라고 해서 임명 이런 식으로 네, 이미 거의 된 것처럼 하기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은 인사청문 절차가 크게 구애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사실 5선이죠. 예. 5선인데 초선부터 지금까지 국방위에만 계속 계셨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는요, 국방위 가기 싫어합니다. 인기 완전 꼴등인 그러니까 예산은 국방부가 예산은 많은데 국민들한테 뭔가 어필하지 가용 못해요. 예산이 없어요. 어필 제로. 어필 네. 제로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국방부에서 국방위에 몸담으면서 국방부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우리 외신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베테랑 로우메이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 앞에다가 베테랑이라고 꼭 해줬어요. 네, 그래서 베테랑이라고? 베테랑. 사실 이제 기자들 중에서도 기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일단 법조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하지만 또 나름 또 좀 권력 지향적인 사람은 또 법조를 네. 좋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그리고 또 가기 싫어하는 곳 하나가 국방부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국방부는 나오는 게 없어. 떨어지는 게 없어요. 사실 제일 가기 좋아하는 행정부 부처는 행안부하고 기재부라고 하는데 그렇죠. 국민 예산과 그쵸. 가장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사실 그 기자들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어머, 저기 좀 읽어봐 주세요. 네. CN 고연정 나 고연정부 너무 좋아하는데 또 고연정부다. 아니 이분은 누구신데? 누구신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들어갈까요, 바로? 아니, 네 이분은 내가 삭제하려고요, 지금 차단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고현정보다 이쁜 이경님이라고. 아유, 네. 오늘 상태 너무 안 좋은데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너무 그게 감사하네요. 눈에 들어왔군요. 상태가 오늘 안 좋은데 눈에 들어오네요. 그 글씨가 작아요. 여기서는 글씨가 되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얼굴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그런데 고현정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네. 네. 자, 이기쁨님께서 제가 분노하는 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면서 우리 내란 종식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충분히 즐기시죠.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대신 화를 내주시니까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들어갈까요, 본론으로? 네. 안규백 장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아니요, 좀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로이터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 나오죠? 네. 네. 제가 로이터 없나요? 그럼 제가 그냥 읽도록 요거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군요. 네. 네. 아까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셨던. 그래서 장현진께서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다라고 자랑하셨던 건데, 왜 이렇게, 여기 보면 South Korea's Lee, 그러니까 names라고 이미 지명한 거잖아요. First 네. Civil Defense Minister in decades.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지금 중진 의원, 안규백 중진 의원이 64년 만에 첫 민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64년 만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것은 대선 공약을 지킨 조치다라는 것이 리드였습니다. 전반적인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개혁 공약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바로 밑에도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있는데 윤's Defense Minister라고 해서 윤 씨의 국방장관이라고 우리는 굳이 직업을 하지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국방장관 김용현은 계엄을 건의한 인간이고 주도했던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금 내란 혐의로 수감 중에 있다, 재판받고 수감 중에 있다. 이 내용을 굳이 거기다 넣었습니다. 네. 약간 비교를 비교를 했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그걸 읽어가면서 내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진짜 64년 만에 첫 민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기대한 어떤 기사였습니다. 사실 좀 걱정도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직후라 이게 아마 군인들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좀 민간 장관이 지금 나오는 게 맞을까 좀 걱정은 했었는데 안규백 장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국방위원회만 있었습니다. 이게 20년 조금 안 됐죠, 그쵸, 지금. 예. 네. 그러니까 5선인데 5선 내내 네. 국방위만 있었더라고요. 보통- 돈 안 되는 국방위. 아니 근데 보통 한 일에서 10년 이상 한다면 장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가까이 했으면은 웬만한 장관만큼 그렇죠. 예, 다 꿰뚫고 있지 않을까. 하는 20년 동안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 국방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20년이면은요 소위가 임관해가지고 20년 지난 별을 달 때예요. 그 정도입니다. 오, 별을 달아요? 별 달아요. 소위가 임관을 해도 별을 오. 달 나이죠. 뭐 별 2개 정도 달았겠다 빠르면. 장 기자님께서는 대위로 네. 하셨던 거죠? 제가 소위에서 대위 가는데 시간은 그 당시로 횟수로 5년이었고 실제로는 4년 걸렸거든요. 아, 네. 근데 대위에서 소령 가는 게 대체로는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만 대체로 5년 정도 5, 6년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럼 소령 엄청난 경력이네요. 예. 저 안기백 의원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가 소령이 되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인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소령에서 중령 대령까지 가는 시간도 뭐 1, 2차 정도 하면은
한 20년이면 이제 다 거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로이터에서도 베테랑 로우메이커라고 해서 베테랑이라고 그렇죠. 꼭 앞에 베테랑입니다. 꼭 넣어줬습니다. 현역 군인이 아니었고 뭐 방위병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방위병이라고 해도 네. 아니 근데 방위가 어때서? 방위 그 근데 니네는 20년 동안 국방이 있어 봤냐? 아니 부동시보다는 나아요. 간염보다 낫다니까. 간염 따위가 무슨 얘기를 해. 그리고요 저기 그것도 급성 감염 같은 경우는 아니 그리고 저기 그 이걸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방위가 지금 뭐 단기 사병이라 그러죠. 다 방위가 그때 몇 개월인 줄 아세요? 방위 몇 개월이요? 18개월입니다. 네, 18개월. 지금 현역도 18개월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얕잡아 보면 안 돼. 그 참네. 안규백 장군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안규백 장군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대단하시다, 다들. 그렇죠. 예. 안규백 장군. 아니 네. 그게 사실 완전히 엉터리는 아닌 것이 국회 국방위원 같은 경우에는 장성에 준해서 대우를 하도록 네. 예, 국방부 인사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딱히 나쁘지는 않다. 네. 자, 계속 이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기사는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네. 말씀드리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내용이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의 언론들도 좀 이재명 정부의 이 국방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기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만약에 내용이 이렇게 뭔가 텍스트가 특별한 게 있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드렸을 텐데 전반적으로 그런 뉘앙스만 전달해 드려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좀 재밌는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기사 제가 보니까 좀 갑갑하네요. 자, 갑갑하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갑갑하지 않아요. 결론 말씀드리면 전혀 마음 편하게 갑갑하지 않게 들으셔도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18일 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죠. 여기 보면 US Defense Secretary 여기 보면 피트 헤그세트 said라고 나오잖아요. 네. 5% of GDP for defense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방비를 한국이 GDP 대비 5%까지 늘리는 것을 본인들은 목표로 세웠다. 이미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모든 동맹국들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피크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18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요. 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동맹국들은 지켜야 된다.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게 기준이 GDP 대비 5%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동맹국들한테 항상 얘기해 왔던 것이 GDP 대비 5% 국방비를 사용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네. 그런데 일단 첫 타겟으로 한국을 지금 겨냥한 거네요. 한국부터 5% 맞춰. 딱 한국을 닦고 싶은 건 아닌데 아시아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한국을 포함시킨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방비를 얘기하면서 뭐 GDP 대비 5% 이렇게 우리 언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무조건 5%를 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미국 그 어디에도 솔직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시아 동맹국의 일환으로 한국을 들어간 거지 한국 무조건 5%다라고 강조한 점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아시아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사실 일본도 일본하고 있죠. 대만도 우리나라하고 있고요. 대만, 네네. 대만은 근데 지금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이고요. 호주까지 넣을 수도 있는 것 대만이 같기도 하고. 국방비를 써도 GDP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의 주장이다라는 거고, 미국의 미국 주장이다라는 주장이고요. 겁니다. 네. 네. 근데 18일 날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한국을 압박을 또 합니다. 19일 날에는 시온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이 또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보시면은요, 아이고 제가 그 색깔로 이렇게 두 번째 줄입니다. 펜타곤 spokesman Sean Fanel said on the 19th라고 나온 게 뭐냐면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 동맹, 특히 아시안 동맹 네. 글로벌 기준을 설정을 했다. 설정을 이미 했다. 그 기준은 뭐냐? GDP 대비 5%다. 이런 겁니다. 5%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도 아시아 동맹국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한국 무조건 5% 지출 국방비로 지출해 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외신을 찾아보면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우려하고 무섭게 만든 것은 대한민국에 오히려
다른 보수 언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배아파하는 언론에서 무조건 5%를 내야 된다고 미국이 그렇게 강조했다고 우리 언론에서 오히려 이걸 각색한 걸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일단 미국은 우리를 시범 케이스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뭐 아시아 동맹국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시아 동맹국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로 하고 있습니다. 좀 찜찜하긴 하네요. 근데 찜찜하긴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으시다. 왜? 이재명 정부니까. 5%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2.6% 정도를 쓰고 맞습니다. 있는데 2배를 내라는 얘기예요. 너무한 거죠. 근데 참 저는 여기서 한편으로는 좀 미국이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네, 왜요? GDP의 5%를 우리가 국방비로 쓰면서 미군이 왜 필요해? 솔직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정도면 필요 없다. 네. 그 당장 그 정도면은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굳이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뭐 굳이 필요하다면 핵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정도 국방비면은 어떤 핵무기를 사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 못 하더라도 이란이 뭐 개발해 있는 거 하나 줘 이래서 얻어올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플루토늄 핵폭탄은 만들기가 조금 버겁지만 우라늄 핵폭탄은 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우라늄 핵폭탄은 만드는 거는 쉬운데 우라늄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란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해 오는데 우리로서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국방비가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2배에서 200조를 쓰란 얘기잖아. 그럼 굳이 뭐 우리가 왜 미군한테 이렇게 매달려? 없죠. 필요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 GDP 대비 2.32% 그러니까 61조 한 3천억 원 정도 좀 안 되게 그렇게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블룸버그 기사가 오늘 났었어요. 네. 어제 정도 블룸버그 기사가 최근에 났는데, 네. 블룸버그 기사. 네, 블룸버그 기사가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 weighing 그러니까 weigh가 검토하다, 신중히 검토하다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weighing U.S. request to boost defense spending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증액. 국방비 증액 요청을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weighing이 아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boost defense spending이에요. 국방비 인상에 대해서 이게 블룸버그 기사가 나온 겁니다. 마치 진짜 한국이 인상을 검토하는 것처럼 애매하게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내용은 진짜 한국이 그거를 뭐 국방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은 좀 그렇게 강력한 내용은 좀 아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 정부에 GDP 대비 5% 수준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 시작인 거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나와요. burden sharing이라고 나옵니다. 그 밑에 좀 없었나요? burden sharing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담 부담을 분담한다. 그러니까 burden sharing. 근데 이 국방비 부담을 분담하자라는 거 얘기한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트럼프의 burden sharing의 요구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꼬집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 검토는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제목은 마치 부스트라고 붙어고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검토 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18일 날, 19일 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18일, 19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나 그 전 정부에서는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보통은 이거를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을 내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가만히 있죠.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침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20일 날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가 텍스트 드린 거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20일 날 메시지를 내는 게 뭐냐면 언론에 직접 나갑니다. 언론에 직접. 네. 그러니까 외교부 차관이 언론에 직접 나가요. 그런데 텍스트만 20일 날 외교부 당국자가 또 낸 게 있습니다. 네. 한국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어. 이것이 팩트입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 지금 올해 한국이 국방부를 얼마나 진액했는지가 중요한 거다라는 그렇죠. 거. 추이가 중요하다. 왜 우리 주식에서 또 추이가 중요한 그렇죠. 것처럼 추이가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GDP 대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그럼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그리고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서 이게 전 이 부분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부분?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 그렇죠. 우리가 결정할 문제죠. 야, 네. 우리가 결정할게. 니네 5%뭐 GDP 대비 5% 국방비 내라고 한국 계속 높은 추이를 올라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한국 환경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할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 보면 그 GDP 5%가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거든요. 아, 부담되죠. 큰 액수예요. 근데 그거.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국방부 5% 얘기한 것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누가 하나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펜타곤에서 국방비 5%를 한국에서 지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언급이 나오자 바로 다음 날에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 할게. 니들 얘기 알아들었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박윤주 외교부 1차장은 연합뉴스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직접 출연을 해서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고요.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웨이트 아까 그 블룸버거처럼 뭐 검토는 한다. 네, 이 정도. 근데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국방부 장관이나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용히 있었는데 그랬죠. 예. 무반응이었죠. 숨어 있었던 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는 나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역시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조금 들어봤어요. 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외교 국방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대통령이 직접 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묵직해져가지고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네. 외교 국방 라인이 이제 좀 가볍게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 좀 많이 하는데 네. 아예 입을 잘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이 그냥 미국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실무자들이 말렸다는 거지. 막 말리고 있으면서 그럼 웬만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원하는 방향대로 천천히 될 겁니다. 네. 그 미국에서 하겠다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국민들한테 욕먹으니 적당히 입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서 조용히 그냥 따라가 주죠.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입을 틀어 막았어. 그랬는데 실무자들이 떠버릴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직접 이제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들도 엄청 열받았대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또 설명을 해야지 또는 협상을 잘 할 수가 있는데 협상 전략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협상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 협상장 밖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 협상 대표가 하는 말이 있고 협상 대표 아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고 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했고 결국에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 국방이 다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을 틀어막다 보니 맞습니다. 실무자들은 말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 맞습니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추가적으로 설명은 이제 외신 보도된 걸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독일이 5% 국방비 이제 언급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거는 언급만 한 거지 약속한 거는 아닙니다. 그죠? 네,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언급만 한 거고 지금 국방비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2.32%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필리핀 1.25, 태국 1.3, 대만 1.76입니다. 우리 높아요. 1.76에 우리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만한테는 10%를 올려라, 10%를 올려라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주 1.9, 뉴질랜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보면은 심각하게 국방비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나라는 대만하고 일본 정도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외교적으로 여지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충분하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냥 burden sharin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분담한다. 예. 네.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방비를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은 펜타곤 안에서도요. 뭐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방부 내에서 그러니까 그 펜타곤 미국 국방부 내에서도 한국은 정말 잘 내고 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대만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을 보라.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대만한테는 10% 부담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한국 언론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네, 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방비 인상을 요구해서 만약에 진짜 5%까지 올리면 굳이 우리가 미국한테 할 이유가 미국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미국 하면은 미국 군사력의 제일 그 대표적인 게 항공모함이잖아요. 항공모함 한 척이 아니라 항공모함 전단을 유지하는데 항공모함하고 이렇게 두면 호위하는 선박들 그러니까 한 척을 한 세트를 유지하는데 연간 한 40조가 든다 그래요. 네. 오, 연간 40조요? 예. 연간 40조요? 예, 연간 40조.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공모함하고 거기에 비행기 그러니까 전투기 한 80여 대, 그다음에 원자력 그 잠수함이 한 이것도 두 척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연 국방비가 61조, 62조를 100조 가까이 되는데, 네. 예, 100조 조금 안 되는데, 100조 아니라 80조 정도 되는데요. 예, 80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근데 만약에 지금의 5%면 지금이 딱 2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모 전단을 우리가 운영하고 남는 돈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항모 전단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미국한테 의존할 이유가 없어. 항모가 매번 뭐 우리나라 근해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1년에 한 번, 1년에 두세 달 와 있을까 말까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할게, 니도 가라 그냥 해도 되는 정도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보면은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는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고 협상을 하는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계속 버든 쉐링을 계속 얘기했던 것은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향후 5년 동안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국방비 예산을 8% 줄이려고 합니다. 본인들의 국방비 예산을 8% 줄여요. 예. 그러면 지금 걔네가 5년이면 20%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미국은 우리의 국방 예산은 줄일 테니까 동맹국가 우방이 니네들이 늘려라. 그것이 그 논리가 버든 쉐링 그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또 국방비를 모범적으로 내는 국가로 펜타곤 내에서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참 미국 얘기를 하면서 참 할 얘기가 많은 것이 미국 국방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혹시 들으셨어요? 미국의 국방비요? 예. 얼마인가요? 미국의 별명 혹시 아십니까? 그 밀떡들 사이에서 미국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모릅니다. 천조국이라고 그래, 천조국. 네.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면서. 천조국 그 말이야, 시작은. 예. 천조국입니다. 괜히 천조국이 아니라 천조를 쓴대.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9,300억 달러를 쓴대요. 9,300억 달러.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1,2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조국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0%면 얼마냐? 240억 달러인 거죠. 240억, 그러니까, 2,400억 달러인 거지. 2,400억 네, 네.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3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의 한 해 예산감 안 먹는 수준. 예. 전 세계 국가들이 그 돈을 이제 나눠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burden sharing.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콜비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모범 국가다. 한국을 보라. 대만, 니네 한국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도 확실히 좀 뭔가 다르긴 다르죠. 하네요.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외신 내용을 전부 다 꿰차고 방송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조율할게.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 그렇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참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예.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는데 그분은
공무원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있었던 외교부 공무원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다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장관, 차관 다 바뀌는데 네. 시골 경찰서 경장이 안 바뀌네요. 아 진짜 열받네. 자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네.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